29화는 원래 제가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편집점이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 편집을 딱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그럼 이제 29화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29화는요, 좀,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29화는 리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후반부가 좀 짜는데 어렵기도 했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어떤 하나의 감정을 전달해줘야 되는 편수다 보니까 이제 연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좀 했다가 엎었다가 했다가 엎었다 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편은 좀 리뷰할 때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건 할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토리나 뭐 그런 것보다 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컷을 배치했는가 이런 걸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의 목소리 톤. 저 되게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개인기로 밀고 있어요. 그 프로의 또 이런 말 하면 또 편집하기 또 애매해진다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막 저희끼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말이니까 농담 따먹기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딱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너무 민망해져요. 주접 떠는 게 막 너무 보여가지고. 아이, 참.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표지는 컬러로 해봤어요. 좀, 뭐랄까, 이거는 실제 애들이 고등학생 때 뭐 이랬다, 이렇게 손을 잡고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얘네가 좀 어떻게 보면 이번 편이 좀 상징하는 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되어 온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고등학생 때 서로 그때 이미 마음을 확인했더라면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제일 빛나고 젊었던 그 시기의 친구들 좀 이렇게 만약의 경우로 보여주고 싶었고 컬러로 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컬러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흔히들 흑백이 과거고 컬러가 현재잖아요. 이게 근데 또 옛날 같은 경우 옛날 영화에서는 좀 달랐긴 해요.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흑백이 현실이었고 컬러가 과거였다고 해요. 과거 혹은 이제 뭐 환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 컬러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제 흑백 필름이 주가 되던 시기였으니까 오히려 컬러 필름을 쓰면 그러니까 컬러로 쓰면 되게 어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1930년대였나? 그때 당시에도 이미 20년대, 30년대 그땐 이미 컬러 필름이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도 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발명이 이미 된 상태였는데도. 그 이유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컬러로 된 영화를 보면 되게 굉장히 어색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영상 언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장르를 넘어서서 영화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 기호들을 만화로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디졸브라든지 아니면 페이드 인아웃으로 과거의 모습을 막 이렇게 회상 장면을 굉장히 오래 끌어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이 바로 전환돼서 그 약간 노란 필터만 싹 씌워줘도 사람들이 과거로 인식하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 보는 사람들의 그 암묵적인 영상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연출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세상에서는 흔히 흑백을 과거로 인식을 하고 컬러를 현실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금의 이 두 친구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시점인데, 컬러로 한번 그려봄으로써 뭔가 이때 연애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현실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의미를 담아서 컬러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 방전대역은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제 그 오버워치 닉네임이, 이게 왜 방전이 됐냐면, 오버워치 닉네임이 장진 빵진인데, 장진 아닌 빵진 되게 맛있어요, 닉네임으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음유를 맞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장진대라고 하면 너무 이미 있는 장진대 공간이 있으니까, 차주는 이제 다른 대학으로 갔다 이런 설정이 있어서 빵진대로 하려고 하다가, 방진대는 너무 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장진을 패러디한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장진을 중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그 짱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냥 전 장난삼아 되게 장전 이렇게 불렀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쩐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전대로 바꿨습니다. 이런 되게 진짜 쓸데없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진짜 쓸데없고 진짜 사소한데, 그래서 방전대가 됐고요. 이게 가상의 어떤 지하철역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서울 메트로 지하철역 이걸 보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 머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컷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그림을 줄여서 그리면 됐는데 컷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잘렸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장진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장진 전문대학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여기 뒷부분에 대학 광고판? 알죠? 역사로 들어갈 때 앞에 이렇게 대학 광고판 되게 크게 걸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광고판이고요. 취직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껌 아니야. 아무튼 이 대학에 가면 취직이 껌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준을 만나는데, 저번에 이제 용철이가 같이 차준이랑 피어싱 하러 갔다고 영수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차준은 귀를 하나만 뚫고, 용철이는 그때 같이 귀를 하나씩 뚫었다가 맞들여가지고 이제 계속 뚫게 된 거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차준은 당연히 용철이 형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척을 하는데, 뭐 사실 둘 다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벌써 차준이 그만큼 커가지고 뭐 근처에 곱창집도 추천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어른이 되었죠. 그리고 뭐 이제 곱창 하고 있는데, 이 장면 이 장면이 곱창과 밑에 놀랍게도 곱창입니다 적어놓은 거, 좀 정주행을 인상 깊게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초반에 그 민성이가 첫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은 비슷한 처지의 아이돌들이랑 밥을 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곱창을 먹었었는데, 제가 그때 곱창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아무리 그려도 곱창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거 놀랍게도 곱창이라고 적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장면을 조금 오마주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그 그림보다는 조금 더 곱창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도 뭐 딱 봤을 때 곱창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아, 네, 맞아요. 이게 차준이 좀 덜덜덜하고 파들파들한 그런 이미지를 저도 많이 없애고 좀 최대한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했어요. 뭐 그때 막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뭐 막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한참 어린애 같은 느낌이 있어도 되는데, 뭐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사회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대학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만화 이때 시점은
촬영 끝내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뭐 그런 시점이고요. 민성이가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하루에 2탕 이상 뛸 수 없기 때문에 아 진짜 피곤하겠는데 집에 가서 자고 싶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도 용철이는 쌈을 싸서 먹이고 있죠. 약간 원래는 쌈을 싸서 이렇게 먹여주면 민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쌈 사서 먹여주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또 민성이라면 아, 이 형 또 왜 저래 싶어가지고 그냥 아, 형 먹어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죠. 그래가지고 옆에. 네, 그리고 이제 그랬지 하면서 이 줄 몇 개로 회상씬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디션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들도 다 소개를 시켜주고 갈까 했는데 참 이거 이야기의 디테일을 잡는 게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인만 유일하게 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예전에 한번 고독방이었나? 거기에 애들 포스타에 나오는 뭐 주요 인물들? 주요라기보다는 그냥 좀 제가 대충 비주얼을 정해놓은 인물들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뭐 이름이랑 디테일한 성격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종 등장할 것 같습니다. 유현이랑 지환이만 등장시킬 순 없으니까요. 그냥 엑스트라 느낌으로 종종 나오던지 대사가 한두 줄 나오던지 뭐 그럴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디 있었는데 찾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백업 폴더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정리를 해놔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푸스타의 그 선정 등급 방식은 수미양가로 이렇게 나누고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올드한 방식이지만 사실 그래야 되나라는 고민은 하기는 했어요. 뭐 어차피 오마주를 받은 거고 A, B, C, D 등급 나눈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등급 방식이잖아요. 대학교 가도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그래서 그냥 A, B, C, D, E를 쓸까라고 A, B, C, D, F 이렇게 쓸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차별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오디션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 패스냐 아니냐 혹은 점수로 따졌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딱 그 한참 프로듀스 나왔을 때 나왔던 다른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지. 등급을 나누지 않고 그냥 탈락이냐, 패스냐, 이것만 얘기하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점수를 디테일하게 매기지 않고 그냥 좋았다, 아니다, 라고만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쵸. 뭔가 이렇게 등급을 정확하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겨가지고 등급으로 사람을 나눈 거는 저도 푸듀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죠. 아무튼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대표격이니까 이제 그런 룰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설정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전 지식에 좀 기대고 있잖아요. 만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 대충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보셨던 혹은 알고 계시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이거를 푸스타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그런 와중에도 굳이 등급을 뭐 이렇게 수미양가 체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뭐,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안타깝죠. 가 받은 친구.
그리고 뭐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실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눈에 띄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엄지환 친구고요. 지환이는 좀 유연이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둘 다 캐릭터는 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애들인데 등장을 시키면서 설정을 잡게 된 거, 이게 정확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요. 엄지아는 일단 개인으로 나온 친구죠. 소속사가 없는 친구. 그리고 원래 라이브 연자 할 때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그 10만 명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치에 좀 약해서 정확한 숫자 규모를 딱 못 잡아내겠는 거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숫자 순위 같은 거는 좀 변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독자 수가 적어도 갑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서 막 며칠 만에 몇십만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변수를 생각해 보면 참 평균치를 잡아내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모든 뭐 유튜버를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장에 빠삭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10만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소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5만 비트로 설정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사람들이 좀 잘생기고 귀여운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커버송을 부르는 거를 주목해서 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름아름 유명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표정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화는 진짜로 딱 자기가 자기가 어떤 경험을 만들고 싶어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싶어서 온 친구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 쇼를 대하는, 진짜 쇼는 그냥 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가치관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때 표정을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너무 경쾌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건방져 보이지도 않게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 같고, 이제 뭐 이럴 때 연습생들의 반응은 좀 황당한데, 솔직히 우리는 다 이제 다들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고 다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건데 이제 너무 대놓고 저렇게 난 그냥 경험 쌓으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뭐 진짜 왜 저런 말을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방송 안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카메라가 리액션을 잡아내고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조금 포장해서 얘기한 게 뭐 4차원 분이신가? 뭐 실력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의 포장된 말 해서 조금 날 것의 말들은 아니고 이 친구들도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대사로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노래나 뭐 편곡 실력, 선곡 실력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그런 반면에 약간 댄스라든지, 그러니까 좀 아이돌로서의 끼가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 아무래도 어떤 기본적인 그런 컨설팅 받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보컬 쪽 심사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네, 성희가 한마디 일침을 하죠. 아, 저는 진짜 이 대사를 쓰면서도 여러 번 고쳤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희가 너무 좀 가르치는 느낌이 들게 할까봐? 좀 훈계하는 느낌이 들까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로서 딱 깔끔한 조언을 주면서 동시에 막 너무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좀 많이
유순하게 고쳤던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경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까 지환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하지만 사람이 모여있고 돈이 모여있고 이런 곳에서 과연 너가 좋은 경험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되게 뭐랄까 좀 누군가는 쉽게 할 수 없는 말들, 다른 연습생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지환이가 내뱉었고, 뭐 그리고 실력이 막 그렇다고 엄청 좋진 않아서 어떤 약간의 혹평을 받았다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약간 지환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얘는 진짜 상처를 안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더 잘하지 뭐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좀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희의 어떤 지적에도 활짝 웃으면서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좀 악의가 있어서 어떤 말들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본인이 잘 몰라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또 실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게 이제 우 등급이면 사실상 수 다음 등급인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는 상태에서 실력은 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되고 그거 외에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게 되게 좋게 평가받지 않았나. 그리고 외모도 아무래도 한 몫을 하고 왜냐하면 장진월드에서의 미남은 그런 쌍꺼풀 있는 유쌍의 소년 느낌이 나는 그런 뭐랄까 좀 청량한 느낌의 그런 미소년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장진월드의 기본적인 미남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엄지안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안이 되게 사랑도 엄청 받았는데 또 사랑만큼 존중도 받고 자란 친구여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막 무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이거 그리면서 좀 그 샤이니 셜록 그 안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닌데 그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고 알죠. 근데 미남관이 그렇다는 거고 그런 미남이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미남의 가치관이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런 미남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다들 울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수업이 양등급을 받으니까 이제 왠지 나의 미래일 것 같아서 되게 뜨끔해하는 그런 느낌이고 깜빡이 없는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무대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엑스트라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세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면 그 공간의 특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관습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익숙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약간 그 경계가 없잖아요. 세트장은 그 촬영 장비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경계가 없고 좀 편의상으로 만들어진 스튜디오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처럼 3D로 구현된 공간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런 공간감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엑스트라 꼬라지 보면 제가 말도, 지금 상태가 말도 아닙니다. 대충 뒤에 뭐가 있다라고 인지해야 될 정도로 이게 뭐지? 이런 약간 로션통인가?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막 엉망진창인데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감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걸 그리면서. 아무튼간 이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민성이가 압도당해서 하는 거고, 앞에서 지환이가 나는 경험 쌓고 싶어서 편하게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 하지만 나는 데뷔를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경험을 쌓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랄까, 좀 마음을 다시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쓸데없이 잘생기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고 긴 컷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약간 저는 읽을 때마다 조금 오글거리긴 해요. 가사가 일단 이렇고, 인더 미라클은 그 미라클 붐붐의 데뷔곡이잖아요. 그리고 민성이가 약간 한마 스타일링으로 하고 왔거든요, 지금. 후드티에 이렇게 머리도 한마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왔고, 스타일링을. 그래서 좀 인더 미라클을 부르면서 아이돌미를 뿜고 있는 건데, 역시나 좀 저한테는 면역이 안 되는 장면인데, 그래도 민성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컷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성희가 우리 노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라맥스를 아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속닥속닥 거리고 있겠죠. 그리고 지환이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간 오,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미 없는 심사평이 들어가고요. 이게 심사평은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심사평을 하는 건데 진짜 딱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장난도 섞어서 얘기하고, 예능이니까 방송 멘트도 막 치고 자기들끼리 만담을 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만담하다가 평가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만담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사 쓰는 게 딱 이렇게 심사평만 쫙 빼서 넣으면은 너무 딱딱한데, 또 진짜 예능인 것처럼 하려니까는 그 방송 멘트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컷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사가 진짜 그 방송 극본처럼 써지는데, 또 그건 또 좀 다르더라고. 그냥 단순한 구어체랑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송용 멘트라는 게. 그래서 좀 이거 대사 쓸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알맹이만 딱 쏙쏙 뽑아서 쓰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냥 뭐 읽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고, 이렇게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고 나오는 내용들은 또 방송용으로 어떻게 편집돼서 보여졌나? 뭐 이런 부분은 또 다음 편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이 벌써 30편이에요. 30편이네요.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생각하니까 되게 또 언제 이만큼 그렸지 싶기도 한데, 참 그렇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대사를 여러 번 고쳤던 것 같은데, 음,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성이는 이제 성의를 그러니까 이 민성이가 얘기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어필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로 TMI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굳이 필요 없는 정보량이긴 한데 이제 민성이가 나름의 방송 분량을 캐치하기 위해서 잡았던 포인트가 어떻게든 미분 멤버 걸고 넘어질 거랑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잘 안 됐다 이거랑 이거 두 가지를 꼭 강조하자라고 본인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건데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다 했죠. 잘 안 된 거랑 그 다음에 난 되게 절박하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희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 이거랑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짚고 성희가 또 마침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은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막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라든지 그냥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그 드라마 남주 같은 멋있는 대사를 치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은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서 민성이가 아 되게 좋아 나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나? 분위기도 괜찮고 뭐 누가 와서 만약에 쟤는 뭐 이미 데뷔도 한 애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유난이다 왜 이 성이 걸고 넘어지냐 이런 얘기 해도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뭐 윤성이 반응을 제일 많이 이끌어내기도 했고 편집점도 괜찮고 서사도 괜찮고 다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아예 성이 표정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거 그릴 때 약간 고민했다니까요. 한마랑 너무 닮아서 헷갈려 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었어요. 좀 약간 눈 큰 한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캐릭터를 많이 그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한정해서 스타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구분이 되긴 해요. 이게 얘는 유현이는 조금 한마보다는 조금 더 눈이 크고 더 또랑또랑하게 생긴 그런 느낌인데 한마는 좀 앞머리가 좀 이렇게 삐죽한 편이고 눈썹이랑 눈 사이도 좀 좁고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내 거니까 나는 내가 구분해서 본다지만 그냥 읽는 사람들은 머리가 까맣고 흰 거랑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눈썹이 짙고 안 짙고 그냥 헤어스타일이 길고 짧고 이걸 기준으로 보통 판단하잖아요. 아 사실 저도 남의 거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그림체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구분된 요소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번 그냥 쭉 가볍게 읽을 땐 좀 몰입이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다행히 여기는 얘는 배돼지에다가 딱 유연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긴 하지만 유연이 처연해 보인다고요? 다행인 거는 방송 내내 이제 한마랑 유현이가 부딪힐 일이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다닐 거니까 뭐 그런 걸 고민을 해봤을 때 헷갈리지는 않겠다. 스토리상.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쵸 이게 저도 뭔가 말로 하기 애매한데 구분은 되는 사실 영수랑 용철이도 가끔 좀 애매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좀 흐린 눈으로 제 만화를 정주행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영수랑 용철이가 헷갈린다는 의견을 가끔 볼 때마다 왜 헷갈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흐린 눈으로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얘는 눈썹만 빼면 똑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항상 본인의 그림이 구분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구분 지어서 그렸으니까 남들도 구분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특징을 좀 살려서 잘 그려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이게 용철이는 눈썹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한숨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막 뭔가 가끔씩 눈동자나
얼굴 뭔가 뭐 이렇게 머리 모양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이 그래서 저도 눈썹이 점점 갈수록 산을 그리지 않았나, 각이 점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거의 90도를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유연이를 보자마자 성희가 약간 자기도 모르게 아 유연아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민성이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다 설명이 되죠. 그리고 차준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약간 파라맥스에서 차준이 하는 역할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고삐를 뭔가 이렇게 딱 의외로 찬물을 딱 끼얹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줄 정리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유현이에 대한 정보가 살짝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게시판에 어떤 무슨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온 애들 정보다 이렇게 가정하고 성희 졸업식인 것 같아요. 꽃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희 졸업식 날에 미분 멤버들 다 와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현이랑 성희가 조금 친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졸업식에 와가지고 사진 찍지 않았을까?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아닌데? 근데 성희는 같은 학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쵸. 차주는 한 줄 요약.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연이가 좀 최종 탈락한 이유가 있다면 현겸이하고 한마하고 이미지가 겹친다는 거? 그게 조금 그룹의 색을 딱 구분 짓는 게 애매하다는 거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마가 좀 비주얼적으로 성이랑 밸런스를 맞춰주는 동시에 보컬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겸이는 아예 대놓고 보컬이면서 또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있는 친구인데 유현이는 현겸이만큼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대신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잘생긴 얼굴인데 만약에 이제 한마하고 유현이하고 현겸이하고 이렇게 세 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유현이가 좀 애매해서 탈락됐지 않았을까. 실력으로 치면 현겸이를 뽑는 게 낫고 이제 외모로 치면 외모나 스타성으로 치면은 한마를 뽑는 게 나으니까 그런 되게 굉장히 냉정한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보이그룹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만 계속 까먹고 있다가 이제 와서 데뷔조를 한다고 해도 유연이 나이가 벌써 25이니까 더 버텨도 물론 버텼으면 아마 데뷔는 시켜줬을 것 같은데 좀 이런 회사에서 내가 더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기약 없는 기다림 그거에 되게 지치잖아요. 이게 또 미련하게 믿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막 신뢰하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어린 나이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한 23, 넷 지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맞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죠. 근데 유현이 지금 기획사는 진짜 신생 기획사예요. 그래서 결국 신생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뭐 JJ 엔터 쪽에서 나온 직원들이 차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신생이지만 어느 정도 데뷔나 푸시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갔겠죠. 조금 더 자기를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했겠죠. 그리고 이제 민성이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막 25이라고 하니까 약간 용철이 형이 또 2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수습하죠. 자기가 뱉어놓고. 근데 형은 취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대사를 쓰기 위해서 이 컷을 만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약간 이런 웅냥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이 벽나발 부는 거를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그림이 조금 이게 소주병이 약간 위로 그려져서 입을 그리고 나니까 여기 코에 딱 닿는 거예요. 그 입구가. 그래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다가 그냥 코로 벽나발 부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사를 바꿨어요. 그림을 안 바꾸고. 귀엽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취한 형 데리고 해산하는데 또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또 민성이 기분도 좀 약간 그럴 것 같고 뭔가 사회 나가서 의외로 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좀 본인이나 용철이 형이나 둘 다 아직 꿈을 향해 도전하는 상황이고 어떤 정해진 사회 안에 딱 적응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게 떠다닌다는 그런 느낌? 항상 떠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의 삶을 사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또 이렇게 밖에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적응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니 기분이 이상하겠죠. 아무래도 아직 젊다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그냥 좀 잘생기게 그리고 싶었어요. 민성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쓸데없이 잘생긴 그런 얼굴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고백하자면 이 위치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 용철이가 여기 이렇게 어디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뒤로 돌리면 왼쪽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바뀌거든요. 보자. 원래 같은 민성이 다리가 이 뭐냐 이거 180도 법칙에 의하면 민성이 다리가 반대편에 있는 게 맞고 민성이 얼굴도 여기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컷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리면서 뭔가 바뀌었어라고. 근데 다시 고치려니까 또 이미 여기까지 그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다시 고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길을 걷다 골목길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설정을 부여해가지고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둘은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위치가 바뀌었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술에 취하면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네,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은 자리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벽나발 코로 볼 수도 있고. 어, 사람 대신 로션통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철이 형 혼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데 약간 여기서 말하는 형은 아직도라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성이가 생각했을 때 용철이가 속상하다라고 얘기하고 굳이 잘 안 먹던 술까지 마신 이유는 좀 어쨌든 민성이는 도전을 시작한 거잖아요. 아이돌로서의. 근데 이제 용철이는 민성이한테 완전히 정을 뗀 것처럼, 아이돌의 정을 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못 버려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성이를 되게 걱정하고 하지만 막 도전하기 시작한 민성이한테 약간의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질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또 좀 약간의 부러움? 이런 감정들? 그리고 사실 본인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해져서 술을 마신 게 아닌가
그 민성이는 아무래도 용철을 계속 봐왔으니까 어 아예 대놓고 더 이상 우리 끝난 얘기 하지 말자. 나는 이만하면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민성이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성이는 아직 못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형을 데리고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하면 그러면은 형도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냥 지금 형은 너무 지쳤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으니까 지금 그냥 쉬고 싶을 수 있다. 나는 그거 이해할게.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이제 끌고 갈 테니까 형은 그동안 좀 쉬고 있어. 이런 마음이 좀 강해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형이 술을 먹고 막 속상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좀 형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잖아 약간 이런 뜻인 것 같고 이게 그 라이브 할 때 보니까 민성이가 혹시 영수를 용철이가 좋아했던 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뭐랄까 이런 의미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좀 민성이는 오로지 용철이 형의 진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민성이가 좀 이렇게 속이 깊어진 게 용철이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민성이가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항상 했잖아요. 데뷔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내내. 그럴 때마다 용철이가 항상 그 균형을 잡아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니까 민성이도 용철이 형을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또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잡아왔기 때문에 민성이가 용철이한테 받은 게 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또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 보니 아는 것 같아요. 민성이는. 그러니까 형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팬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존경심, 팬심이라는 거 사실 되게 많은 감정이 축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연애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단순히 어떤 진짜 귀여운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막 응원의 마음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 우는 게 아니라 그 뭐냐 약간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톤이 보정이 안 돼서 그래요. 목소리 톤이 우는 거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톤이 보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프로 목소리는 또 뭐야. 목소리 톤을 예쁘게 내고 싶은데 예쁘게 안 내져요.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꾀꼬리처럼 예쁘게 내고 싶은데 그 약간 톤도 약간 높여가지고 예쁘게 내고 싶은데 안 된다. 아무튼 아니 근데 우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팬심에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또 존경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되게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또 팬심의 일종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성이가 용철이한테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존경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의미 그런 거 그런 마음에서 피어나오는 사랑 이런 거 아닐까. 버퍼링이 막 나나요? 목소리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톤을 올려서 막 이렇게 문제집 읽는 톤으로 막 다음은 이것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택시를 그리려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얼굴에 하얀색 톤을 넣어야 됐는데
실수로 넣질 못해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갔습니다. 저 이거밖에 못해, 듣기 평가밖에 못해가지고. 이 톤으로 쭉 읽어야 될까요? 이것은 택시 영수증 끊는 기계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짧아지네요. 그리고 이것은 로드뷰를 보고 직접 그렸습니다. 쓸데없이 컷이 많아서 너무 그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답! 택시비 45,000원! 아, 시리도 시리 같은 느낌도 괜찮겠다. 내가 시리 음을 잘 모르는데 이안마예요 막 이런 거 있죠. 편하게 입었는데 편하게 입었는데 잘생기게 보이고 싶어 해서 검정색 옷으로 입혔어요. 쓸데없이 예쁘게 그려져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이 장면에서 얘네가 한마가 영수를 데리러 나온 장면을 꽤 오래 많이 그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원래는 형은 아직도 하고 영수가 이렇게 어디냐 거기 동교동 삼거리 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딘데? 이러면 이제 현타 온 영수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 이제 막 딱 멈춰서서 차 창문을 딱 내리면서 안녕 이렇게 빨리 타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한 5컷 이상을 그렸다가 그만 깨닫고 만 거예요. 한마는 술을 마셨지 참. 그것도 진하나에서 가운 입고 겁나 멋있게 위스키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그게 다야? 막 이러면서 쉬 그게 다야? 이러면서 막 되게 겁나 멋있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컷에서 음주운전이라니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니 그냥 그래서 이 장면을 업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업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차라리 그럼 영수가 그럼 차라리 한마가 술을 좀 마셨는데 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러고 김영수가 야 안 돼 너 술 마셨잖아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덤덤해도 되나? 이러면서 안 걸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혼자 내적인 좀 갈등을 했단 말이죠.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한마를 두고 엄청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뭔가 도덕적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맞아요.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걸리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사실상 진짜 사고가 나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근데 순간적으로 그림을 그린 5컷 이상을 제가 필터까지 심지어 반 필터까지 씌워서 막 그 차 있잖아요. 차 검색해가지고 차 내부 막 검색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그리고 동교동 삼거리 쪽에 막 검색해가지고 거기 건물 막 하나하나 열심히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하다가 저 진짜 이렇게 내가 이런 곳에서 제가 되게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서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타협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 그거를 원래 살려두고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뭐 하려고 괜히 쓸데없이 이러면서 다시 지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는데 아무튼
그게 고민하다가 결국 네, 다 지우고 한마가 택시를 불러줘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계속 현타를 맞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제 한마가 미리 나와서, 왜냐면 택시비를 줘야 되니까. 또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한마하고 영수하고 만났는데 막 아저씨가 옆에서 택시비 3만원, 3만 얼마입니다 이러면은 또 영수가 카드 줘가지고 또 이렇게 끄어가지고 또 얘 나온, 너무 웃기니까 한마가 택시비 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염치가 있으면은 집까지 불렀으면 택시비를 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택시비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로비 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굳이 근처 카페가 아니라 집으로 불러야 되는 이유도 요새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뭐 너나 나나 남자라서 만나도 별 문제는 없지만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사진 찍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줄여가지고 기자들 쫓아다닌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미붐이 역사에 비해서 열애설이 거의 안 터져서 없어서 사실상. 죄송합니다. 이제 알람이 울려가지고요. 종규랑 한마 중에 누가 더 운전 잘해요? 둘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종규는 운전 좀 잘할 것 같기는 해요. 걔는 한마는 운전이 늘 수가 없는 게, 걔는 차가 좋아서 운전을 못해도 알아서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래서 편한 드라이빙을 하지 않았을까. 종규는 그냥 안전운전 할 때는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변태현은 진짜 운전 잘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뭐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할 때 되게 부드럽게 잘 돌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규 주차 잘하냐고요? 글쎄요. 근데 의외로 또 종규 같은 성격이 남의 흠결을 엄청 잡는 사람이라서, 또 그러니까 본인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한테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쪼잔한 사람이 있고, 자기한테도 째째하고 남한테도 째째한 사람이 있는데, 종규는 약간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운전 같은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선 좀 깐깐하게 하는 편인데, 엄청 막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남이 하나 잘못하면 겁나 욕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종규 운전하다 시비 붙어서 골프채 맞을 것 같다고요? 아, 이게 뭐야. 좀 약간 희망사항 아니신가? 걱정대가 정말 걱정이 돼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걱정이 아니라 희망사항 같은데 지금. 종규 옆에서 깜빡이 켜면 안 끼워줄 것 같아요. 그쵸? 비싼 차는 끼워줄 것 같은데. 영수 운전 잘하냐고요? 영수 운전 못합니다. 차도 없고 그냥 부모님 차 깔짝거리면서 운전하고 이러는데, 그 예전에 한번 관련해서 그림 그린 적 있었어요.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유, 너무 웃긴데? 이게 진짜 맥락 없이 막 갑자기 종규가 끼어드는군요. 이게 깜빡이도 안 켜고 종규 갑자기 끼어들고. 방심하면 종규한테 당하는 느낌입니다. 뭐만 하면 갑자기 종규가 딱 나타나면서 그렇다면 종규는 어떨까요? 이러시는데, 너무 웃겨요. 이게 뭐가 웃기냐면, 가끔씩 제가 무슨 상황에 대해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지만 그럼 종교는 어떤가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꼭 누군가가 한 분씩은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저한테 여쭤본 게 아니에요. 이게 여쭤보신 거지만 이미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는 이러이러이러 저러저러저러 요러요러요러 할 것 같은데 연태연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제 프사는 차은우 씨입니다.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미남 얼굴을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너무 행복해요. 모두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그 태민이 마음이 있고 태민이 방이 있고 한쪽 방에는 이제 샤오누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막 엄청 누군가를 얘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 안에 은우가 있습니다. 그쵸, 은우는 은우예요. 좀 약간 다른 별개의 분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좀, 이 장면은 그 남편 만화 11편이죠. 그 영수가 혼자 한마집에 가는 그 장면에서 흐름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영수가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그렸는데 3년쯤 지나면 엘리베이터 리뉴얼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바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선 3개겠지만 나름대로 리뉴얼을 했다 이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 전에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저번 편에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당장 보자 이러면서 이러고 막 영수 막 울라고 난리 나고 이한마 막 술 마시면서 막 하하 막 이러고 있고 이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냥 만나서 하자는 말이 갑자기 대뜸 문 닫고 딱 들어오면 바로 입술 박치기부터 할 것 같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막상 만나니까 갑자기 커피를 마실래 이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비하면 평범한 축이 아니었나. 서로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한마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보고는 있는데, 나름 영수 기다리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영수가 겪은 고민의 시간보다는 짧았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오히려 영수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되게 고민을 했겠죠. 얘가 사랑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진짜 적적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러면서 그럼 적적한 거면은 나는 또 호구를 자처해야 될까?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했겠죠. 하필 또 저녁에 주말에 홍대는 또 엄청 막히니까 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맥주 캔에다가 특정 상표 이름을 썼다가 너무 특정 상표를 욕먹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맥주 캔의 디자인을 보면 너무 디자인이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비어로 바꿨는데요. 왜냐하면 또 비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맥주 캔으로 못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 못하면 잘 그리지 못하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찾아 나갑니다. 아까 곱창도 보세요. 이거 전혀 곱창이라고 못 알아보겠지만 만화적 허용으로 아래에 놀랍게도 곱창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곱창이라고 인식을 하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약간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마가 영수랑 지내지 않은 시간 동안, 딱히 새 친구를 사귀었을 것 같진 않은데, 기존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지냈을 것 같아요. 특히 성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성이랑 좀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영수가 없는 시간 동안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좀 많이 닮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그리면서 약간 한마는 본인의 어떤 개성이 분명히 있는 친구기는 한데, 좀 주변 사람 영향을 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이 친구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예전에 용철이가 한 말을 보면서 아, 영수 형을 좀 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좀 한마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갑자기 박수를 외쳐. 아니, 갑자기 박수를 외치지? 아, 이거 제가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박수를 쳤어요. 치고.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물 좀 마실게요. 아니, 갑자기 박수를 외쳐. 아니, 갑자기 왜 치지? 아, 채팅창이 더 웃겨. 아니, 채팅창이 더 웃겨가지고 물 먹다 뿜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술 안 마셨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아, 진짜 갑자기 박수를 왜 쳤지? 아무튼, 네. 그래서 좀,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이런데 사실 투샷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안 그래도 투샷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막 엄청 특별한 컷도 없어요. 막 이렇게 구도를 확 바꾼다던가 아니면 회상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클로즈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서트 이런 개념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너무 평이한 느낌의 투샷이 아닌가. 사람들이 보다가 오히려 아, 너무 지루해 한다든지 아니면 아, 이 작가는 역시 대갈치기밖에 못하는군 이러면서 갑자기 몰입 확 깨져버린다든지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냥 계속 밀고 나갔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의 연출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아쉬움을 얘기하면 좀 부끄럽거든요, 되게 굉장히. 근데 진짜 내가 이게 내 능력에 닿아서 곱창 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저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면 진짜 부끄러운데, 내가 열심히 나도 최선을 다했고 이게 최선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쉬운 걸 얘기하는 거는 의외로 상처를 좀 덜 받아요. 옛날에는 좀 상처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근데 막 아쉽다고 하니까 음, 막 근데 진짜 내 상황 돼보시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억울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사람이
단련이 되나 봐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은 많이 주시면은 괜찮아요. 별로 상처도 안 받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남편 만화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매컷 매컷 열심히 생각하며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냐, 그냥 이렇게 딱 작품을 까놓고 얘기하면서 이런 건 내가 좀 대충 그렸어요, 이런 거는 이런 장면인데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막 질문을 해주시거나 나노단위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이 소품은 뭐 왜 이렇게 그리셨나요 라든지 뭐 이때 이 친구 감정은 어땠나요 라든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스토리만 연재하는 작품하고 제가 직접 글그림을 그려서 연재하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작품이고 둘 다 열과 성의를 쏟거든요. 조금의 방향성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열과 성의를 쏟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제가 직접 그리고 쓰는 작품은 내가 선두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생각한 바를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오늘 라이브가 원래 이렇게까지 재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이게 예전에는 다들 어색어색하니까 이제 막 저도 괜히 개그 쳤다가 막 이렇게 분위기 싸해질까봐 막 얘기 못하고 드립도 못 치고,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뭐하지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가 이게 점점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다 보면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가 막 혼자서 떠들고 있을 때 여러분 또 채팅창에다가 같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제가 물 마시는 소리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막 물 마시는 소리 들리면 뭔가 민망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예쁜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톤이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좀 있고, 또 사투리를 좀 제가 그 서울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사투리도 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억양이 애매할까봐 그런 고민도 했었고, 발음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말을 너무 신나서 아무 말이나 했다가 말 실수할까봐 그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는 또 이렇게 한번 말을 뱉은 거를 수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면은 그 뒤에 또 꼬리를 물고 물어서 막 굉장히 둥글게 수습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서 말이 긴 것 같아요. 아, 저도 서울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사투리인 줄 몰랐네요. 아, 근데 제가 조금 아니 자꾸 박수 얘기하시는데 아, 근데 제가 조금 어 사투리를 덜 쓰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박수를 아니 박수 얘기가 아니야. 아이 무슨 박수가 씌었나.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부모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사투리를 편하게 쓰거든요. 굉장히 사투리가 또 심하게 쓸 땐 심하게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 진짜 이러고 노시는 거죠? 그래. 그래 이러고 놀면 행복해요.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화면에 그냥 그림 띄워놓고 제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는 말이나 하고 자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하고 보실 분인데 시간도 되게 길고 말도 되게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나만 재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신다면 그것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만화 활동의 연장선상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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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저는 엔터테이너니까요. 어쨌든 뭐 만화로 웃기든 말로 웃기든 나로 웃기든 어쨌든 웃기면 되는 거잖아요. 불쾌하지 않게 재밌게 웃고 넘기면 되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방송도 그렇고 그쵸.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암튼 그래서 뭔가 이때 두 사람 대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3년이 지나서 서로 낯선 상태에서 다시 만난 거니까 약간 변했다? 서로가 조금씩 변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이때 약간 두 사람 덩치가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살짝 덩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얘네 덩치 차이가 너무 그냥 별로 엄청 나진 않아서 다시 고쳐 그릴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또 고쳐 그렸다 너무 오버해서 한마 덩치가 이따만해져가지고 막 그럴까봐, 돈이 없어처럼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냅뒀던 것 같고요. 한마 머리를 전편에서 한마 가운 입고 있었을 때 머리가 약간 앞머리가 까진 상태였잖아요. 그때는 멋있게 그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마 머리를 이렇게 내리게 한 이유는 좀 고등학생 때 한마랑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얘네가 28살이 돼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둬서 그 어릴 적 한마의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내렸고, 뭐 개연성적인 부분에서는 한마가 막 씻고 난 뒤에 술 한 잔 걸치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머리 말릴 때 말리면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이 정도로 하면 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서로 변했다, 서로 안 변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남 잔치집은 이제 오늘 결혼식 얘기고, 약간 이거 대사 쓸 때 영수가 너무 본인을 좀 낮춰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 보일까봐 좀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고백 얘기 꺼내가지고, 이때 한마 표정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도 해봤고 좀 쎄한 얼굴로도 해봤고 했는데 딱 이런 무표정?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의문스러운 얼굴? 영수는 지난 3년 동안 한마 생각을 더 많이 했나 용철이 생각을 더 많이 했나요? 용철이는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한 느낌이고, 한마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올랐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마는 영수 안경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 안경이 없는 걸 더 좋아해요. 잘생겨서. 한마는 영수를 확실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취향인 거죠, 한마디로. 그쵸? 웃는 얼굴로 하니까 좀 되게 놀려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도 해봤는데 그 다음 컷에서 김영수가 이 한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영수는 그래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되는데
한마가 이렇게 놀리니까 영수가 이 한마를 이렇게 때리면서 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정 무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을 이 한마가 직접 하게 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한 번쯤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고 싶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마한테는 좀 영수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그런 좀 거리감? 이런 거를 아주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아니까 일부러 좀 자극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너 본인이 부족한 거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굴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도 나 좋아하잖아. 약간 그거의 좀 변형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냥 나도 나도 맨날 생각만 했지 내 입으로 나 잘났다고 말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옆에 뭔가 이렇게 개운 표시를 달아줘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약간 영수를 떠보려고 하는 말이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개운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 같아도 개운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조금 짓궂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약간, 영수한테는 이게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한마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나 없으니까 그냥 네가 적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냐. 사랑이 아니면서 그냥 친구 없어지니까 그런 감정이냐라고 캐묻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눈물 버튼이 빵 눌려가지고 사과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도 그 3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본인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나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심정적으로 공감해서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욕하고 욕하면서 사과하는 그런 느낌? 원래 여기다가 김영수 주제라고 쓴 이유가 김영수 주제하고 약간 여기다 말풍선으로 뭐 주제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묻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를 하면서 주제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건방진 느낌의 대사가 됐네요. 연수로 따져보니 이 안마 도대체 몇 년을 짝사랑한 거예요, 정말. 한 10년? 10년 짝사랑 했을까요? 사실 저도 뭔가를 10년 이상 짝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은 잘 안 잡히는데 진짜 진짜 제가 정말 제가 웬만한 SF 판타지보다 더 엄청난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BL이 아니라 판타지로 장르를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존버왕 존버왕 이안마 너무 슬프다. 살아있는 해바라기. 그리고 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뺨을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때 이제 영수가 한마를 보는데 좀 뭐랄까 약간 이때 한마를 좀 마주하면서 영수가 마음이 좀 달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한마는 생각도 안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한마한테 뭔가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조바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좀 영수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워하거나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영수의 그런 감정 이런 거를 더 중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한마의 표정에 더 중점을 뒀던 이유는 한마의 짝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 얘기가 남편 만화지만 비록 남편 만화라는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용철이의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어떤 영수의 시점이 중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영수가 물론 서술자이자 어떤 이입 대상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비록 어떤 주인공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친구가 진짜 마음이 가는 상대와 그런 키스를 하는 장면이긴 한데, 한마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한마의 어떤 내 행복이 이루어진, 진짜 한마가 행복하다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의 어떤 감정, 표정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키스씬 그릴 때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사실 그림 구도적으로 완벽한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00%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레이션은 앞에 나레이션이랑 이어지거든요. 그 요거 당장 만나자고 한 거에 비하면 평범한 축이었다는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뭐 어쨌든 할 건 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만나긴 했는데 일단 뭐 할 건 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그 할 건이라는 것의 할 것은 서로 어쨌든 마음을 확인하고 요점은 짚었다라는 느낌이죠. 감사. 이때를 틈타 감사를 부르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이 시계를 보신 분들, 정주행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시계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 한마 번외편에서 나왔던 그 이한마 방 안에 있는 그 자명종 시계죠. 근데 보시면 조금 차별적인 느낌이 있는 게 약간 색이 더 옅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안을 채우는 색이 번외편의 그 색깔보다 훨씬 옅고, 이 한마의 방은 그 한마가 패닉에 빠져서 술 마시고 했을 때도 보셨을 테지만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한마의 공간이라는 거는 한마가 굉장히 외적으로는 밝고 영수에게도 밝게 하는 친구지만, 사실 이 한마의 개인적인 공간은 굉장히 어둠의 공간이자 항상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는데, 영수가 이 안에서 들어와서 자고 있다는 걸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안마의 방이 더 이상 어둡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안마 영수가 입은 건 한마 파자마입니다. 이안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파자마 컬렉션 중에서 나름 실크 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파자마. 그래서 한마한테 받아가지고 입었고, 좀 둘이 관계를 맺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면서 한마 집에 방이 3개 정도, 4개가 되거든요. 3개 정도? 근데 게스트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마가 영수한테도 자고 가라고 할 때 한마 방이 따로 있고 이랬는데, 생일날 다른 방이 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방이 아니라 영수가 이안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랑 옆에 베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파자마로 갈아입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정황을 비춰봤을 때 둘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막 굳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때 아까 에스크팸으로 받았을 때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게 그런 이유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자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마 벌써 일어나서 풀떼기를 먹고 있죠. 사실 또 삭제한 컷이 하나 있었긴 있었는데 좀 이따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이때 이제 한마가 잘 갔다 오라고 해주면 안 되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저는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단순하게 어떤 에로스 같은 그런 성적인 느낌의 관계로 묻기에는 너무 오래 같이 지냈고 유대를 너무 깊게 나눈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단순히 친구 관계라고 하기엔 또 너무 깊은 사이고, 신뢰 관계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환경이나 위치가 또 너무 다른 거예요. 둘은 어떤 게 좀 이상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가 원했던 거는 좀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가 제일 원하는 거는, 사실 한마는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친구고 어떤 본인의 그런 공허함 같은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본인이 그런 걸 좀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영수도 결혼을 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상대, 그러니까 어떤 상대인지라기보다는 그런 상대를 원했던 것 같고, 이한마는 그런 상대는 뚜렷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한마가 제일 두 사람 서로의 관계를 정립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영수는 한번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 좀 바라는 것 이상을 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다가와가지고도 어쨌든 빼지 않고 갔다 오라고 인사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트위터 백업에 예전에 그 한마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한마를 영수가 끌어안아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한마가 바라는 그런 거였는데,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 근데 그게 영수였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를 원한 거였는데 뭔가 영수가 그런 역할을 해준, 지금 이 장면에서 해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이고, 보면은 잠옷이 한마 건데 좀 커가지고 접어서 입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설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나레이션을 회상씬이랑, 그러니까 여태 3년 동안 한마가 지내왔던 것들 있죠. 그런 회상씬하고 매칭을 할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매칭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과거 씬이랑 매칭을 한다면 연애하고 헤어진 김준이나 최고 이런 애들이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거를 옆에서 마치 무덤덤한 인간처럼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으로 보면서 인생은 혼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한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만히 잘 있던 미분 데리고 와서 머리채 잡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연출적으로 해상씬이랑 같이 얘기를 해도 되지만 글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재 이 시점에서의 한마를 보여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마가 말하는 고마워라는 말은 진짜 진심이 담긴 고마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고 원하는 거, 그거를 하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마가 20 몇 화였지? 20 몇 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 거기서 이제 이 한마는 김영수를 잊기로 했다라는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 잊으려고 했는데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사랑을 끝내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다들 그렇게 죽어라 힘들어하고 죽어라 좋아라 하면서도 어쨌든 한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랑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또 끝을 맺고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열렬하게 헤어지고 또 열렬하게 다시 만나고 그게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한마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게 이제 새로운 인연이 와도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런 마음 그런 거겠죠. 이제 그거를 원래는 이게 나레이션이 이한마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남들에 비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거가 원래 나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마 본인이 스스로 내가 아직 남들보다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끝내는 거에 어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뒷문장이랑 호응을 좀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결하게 약간 다른 뉘앙스로 바꿨고 어쨌든 요점은 이한마는 남들만큼 막 그렇게 사랑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런 게 좀 서툰 게 아닌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영수한테 또 카톡하자 이렇게 연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미래에 당연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미래에 그거 굉장히 한마한테 굉장한 행복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남들만큼 사랑해보지 못한 이유가 뭐 그도 그럴 게 당연히 아직 첫사랑이니까 아직 얘는 아직 첫사랑 끝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또 이제 뭐 푸스타 이야기를 조금 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다음 편이 궁금하게끔 만드는